오늘 시장 코스피 2860선, 코스닥 860선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소폭의 하락을 이어가는데요. 오늘장의 특징, 상승률, 하락률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시죠. 상승률 상위 종목의 코아스가 23.3% 급등하면서 900원 선 진입하고 있습니다. 동전주의 급등, 어제도 전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사흘째 급등입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 이후에 주가 오늘장까지 23% 상승을 보여주고 그 전에도 주가가 오름세를 보여주던 종목인데요. 최대 주주 노재근 씨에서 백운조합으로 변경된 사무 가구 기업입니다. HLB 글로벌이 18.5% 강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성 대사 질환 플랫폼 개발 기업 바라바이오를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된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 6,97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투자 규모가 약 60억 원이고 바라바이오의 구주를 인수하고 또 일부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태로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태양금속이 16.14% 상승하면서 자동차 부품주 오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61선을 딛고 오름세를 타면서 사흘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산 이우선주 B가 13% 급등, 최근에 원전 관련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이런 두산 지주사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오늘장 12만 2,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주사 LS도 오늘장에 11.92%까지 상승하고 있는데요. LS 전선의 자회사 LS 그린링크 USA가 우리 돈으로 약 9,418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의 해저 케이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주가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15만 5천 원 선 부근까지 진입을 한 모습이고요.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대원전선 우선주 10.05%, 대원전선 본주까지 7% 상승이고요. 태양금속 우선주 7%, 태양금속도 아까 보셨죠?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가 6.95%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대덕전자에 대해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또 대덕전자가 AI 가속기 쪽으로 MLB 수주를 위해서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자면서 최근 일부 고객과 상당히 논의가 진전됐다며 올 하반기와 내년 물량 확대, 추가 증설 가능성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MLB 수주에 대한 기대감 대덕전자 오늘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주가 이에 따라서 23,8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선주 가온전선도 5.93% 오름세 뛰면서 전력기기 전선주의 강세 오늘장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하락률의 상위 종목 보면서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대림이 7.64%, 사조 시푸드, 사조 산업까지 동시에 사조 그룹주가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또 S&T 에너지 같은 원전 관련주 오늘장 일부는 이렇게 또 조정을 받습니다. 7.55% 하락하면서 S&T 에너지 14,32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5%의 하락입니다. 최근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 가운데서 내일 추가 상장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부터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장도 하락 본장에서 이어갑니다. 5%의 약세고요. 다음 보시죠.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방금 봤었고 비비안이 4%의 하락, 백광산업과 율촌화학, 솔루스 첨단 소재 1우선주 3% 하락, 최근 엔비디아 효과를 받았었던 솔루스 첨단 소재 약세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전선주의 강세, 음식료주의 약세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 볼까요? 네, 일단은 상승하는 종목 중에는 방산주 한번 또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로템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등등 방산주들이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섹터인데 기대감을 또 키워가는 만큼 이에 대해서 또 보답을 해주는 수주권들이 계속해서 또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폴란드향으로 K2 전차 계약 체결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오늘 또 전고점까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방산주의 핵심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상 이제 이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꾸준하게 또 수익을 가져다 주는 우리 시장의 효자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저점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항상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 주면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방산주 중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이제 눌리면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이제 한번 또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방산주들의 움직임들을 항상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 도달을 하면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저점으로 다시 또 바닥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어느 정도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이 나온 다음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는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다가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거의 대부분 방산주 종목들에서 나오는 양상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미리 매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상승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따라탄다라기보다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박스권 상승 이 상단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저점으로 가고, 저점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방산주들 다시 한번 또 바닥을 기다려보는 매매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또 제가 봤을 때 여전히 탑픽은 저는 현대로템으로 또 보여지거든요. 계속해서 또 이제 같은 구간에서 물량을 또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로템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산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대로템 또 이제 눌리는 구간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또 무난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 원전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원전주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수익을 보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섹터군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오후까지 수급이 차오르는가, 요거를 또 보셔라 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후에 계속해서 이제 윗꼬리를 그리다가 이제 이 물량을 또 추가적으로 채워주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원전주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제 오후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또 힘을 강하게 받아준 섹터군이 되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장주보다는 저는 후발주 중에 힘이 살아있는 종목을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약간 이제 신고가에 있는 그런 이제 영역에 있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가에 이제 또 어느 정도 단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원전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후발주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서전기전이 제가 또 보기에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물량을 또 잘 받아줬습니다. 지금 가장 물량을 잘 받아주면서 상대적으로 또 이제 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 중에 후발주자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서전기전이 베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뭐 우리기술이나 혹은 이제 뭐 한전산업, 뭐 그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 해서 관련된 종목들은 또 전체적으로 다 신고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이 워낙에 수급 순환이 빠르잖아요.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또 그만큼 위험성이 생겨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CPI 발표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전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수급을 잘 받아준 종목, 그리고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많이 확인이 되는 종목이 서전기전이기 때문에 서전기전을 현재 상태에서는 탑픽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원전주들은 아직까지 수급이 살아있으니까 수급이 살아있는 가운데 가장 또 강력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위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장 원전 방산주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방산주 계속된 매매가 가능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리 사놓는 그런 또 지혜가 필요한 섹터, 박스권의 매매가 유효한 섹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방산주 가운데 탑픽으로 현대로템 꼽고 있습니다. 오늘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과 K2 전차 컨소시엄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 진입하고 있으니까요. 눌림목 잘 노려보면서 박스권
하단 접근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원전주 한전기술 오늘 2%의 하락입니다. 원전주는 후발주자 가운데 수급이 강력한 종목으로 평가를 받는 서전 기전에 대해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의 오늘장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에너토크가 올라와 있는데요. 22.6% 원전 관련주 가운데 이 종목 나흘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1,4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포커스 HNS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면서 주가 상승세에 타고 있습니다. BK홀딩스 16.75% 상승, 협진이 16% 강세 띄고 있고요. LS 마린솔루션 해적 케이블 기업 15.87% 급등하면서 오늘장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으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23,000원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위드텍입니다. 14.57%의 상승, 그리고 또 구리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KBR 메탈 12.83%의 상승, 바이오 가운데서 삼화제약 12%, AB 프로바이오가 12.2%, DTN CRO가 12%, 바이오주가 줄줄이 올라오면서 10% 넘는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률로 가보도록 하시죠. 한주 라이트 메탈이 21.85%까지 급락세 펼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인 한주 라이트 메탈의 급락 오늘 눈에 띄고 있고요. 삼보산업이 11.6% 하락입니다. 원텍과 이즈미디어, 네온테크까지 8%에서 9%의 약세를 띄고 있고요. 그리고 넥슨 게임즈가 8%대 하락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신작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로 글로벌 시장에 잘 안착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신작의 흥행에 따라서 굉장히 7월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7월 들어서 이미 45%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어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죠. 3분기 성수기를 맞이했고 신작의 흥행에 따라서 실적 흑자 전환할 수 있다. 3분기 흑자 전환 전망 리포트였는데요. 다만 주가가 이미 좀 45% 급등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밀려 나오면서 현재는 7월의 상승분 18%를 기록하며 8%의 오늘장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HB 테크놀로지 7%의 하락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그리고 웨스트라이즈와 전진바이오팜이 6%대 조정인데요. 코스닥의 상승 하락률을 봤습니다. 어떤 종목의 전략 세워볼까요? 자, 어제 강조드렸던 전선 전력 설비 쪽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또 이 거인의 시선 진행을 할 때 7월에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이제 또 전선과 전력 설비 쪽으로 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원전 쪽이 상당히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준 상태에서 후발주자로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이 또 어디냐라고 했을 때 어제 전선 전력 설비 쪽이 또 이제 상당히 좀 반응이 잘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선 전력 설비 쪽에서 이제 또 한 차례 강조드렸었던 것을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강조드렸던 두 종목이 세명전기와 대원전선이었습니다.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한번 또 이제 요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었고, 그러면서 어제 또 말씀드릴 때 고점까지 올라온 수급이 그대로 한번 또 살아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더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 현재 10,000원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선 관련주 중에는 대원전선 탑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대원전선이 그나마 이제 수급이 또 가장 잘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매물 구간을 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까지는 상승을 바라보셔도 좋은데 이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또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그러한 그림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선 전력 설비 쪽은 사실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합니다. 세명전기를 제가 일전에 탑픽으로 안내 드렸었던 부분이 저점 구에서 굉장히 강력한 수급을 받아줬기 때문에 탑픽으로 안내를 드렸던 거고, 최근에도 좋게 봤었던 부분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고점까지 끌어올렸었던 수급이 그대로 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약간은 이제 매물 구간만 조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앞선 구간에 매물 구간이 상당히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수급이 살아있지만 이 구간은 1차적으로 막힐 수가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죠.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종목,
그러면서 매물 구간이 또 어디에 있는지, 저항 구간이 또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또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전에 한번 상승 나왔다가 재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 빠져나오는 수급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빠져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즉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은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응 구간, 그러니까 이 저항 구간이나 매물대 구간을 잘 파악을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만 잘 살아있는지만 파악을 하면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은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섹터군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 지금 현재 LS 그룹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LS 마린솔루션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나주고 있는데 매물대가 없는 상황에서 또 최근에 수급을 잘 받아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은 현재 시장에서 꾸준하게 주목을 받는 쪽이고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이 잘 살아있는 종목만 대응을 잘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꾸준하게 또 급등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섹터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세명전기와 LS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슬슬 조심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신고가 부근에 도달을 했으니까 이제 또 새롭게 후발주자가 어떠한 종목인지 찾아야 필요성이 있겠죠. 새롭게 바닥에서 또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생겨날 거니까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은 이제 또 후발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 요거를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락 종목 중에는 에코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는 매물 구간 잘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최근에 코스닥 저점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이 고점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1차 매물 구간이 약 한 10만 5천 원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을 또 소화를 해주는 또 모습이 나타나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매매를 또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CPI 발표가 곧 또 진행이 되겠죠. CPI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코스닥이 또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매크로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단계가 현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야 그때가 제대로 된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고,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앞선 구간을 소화해줄 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1차 매물 구간인 10만 5천 원 구간에서 막혀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CPI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매물 구간이 현재 구간에서 10만 5천 원, 11만 5천 원 정도 구간인데 이 구간을 강하게 소화해주는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금요일장에 반영하게 될 지난달 미국의 CPI 발표, 이로써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강하게 불어올지 여부, 배터리주의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날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저항받는 배터리 그리고 시세 분출하는 전력 기기 관련주에 대한 전략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레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